50년 뭐가 터지죠? 6.25 전쟁이 터집니다. 남침이야 북침이야? 요거는 제가 개콘에서 옛날에 봤는 거 아주 쉬운 사례입니다. 손가락으로 똥꼬를 찌르면 똥침입니까? 손침입니까? 똥침이죠. 그러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찔렀으니까 이거는 뭐죠? 남침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50년 1월입니다. 알겠죠? 1월. 이름하여 미 국무장관 에치선. 미 국무장관 에치선 선언이, 그러니까 에치선 선언이 있습니다. 몇 년 몇 월이라고? 바로 6.25 터지기 5개월 전.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게 미국은 한반도가 전쟁이 나더라도 김일성이 남쪽으로 침략해 오더라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신호를 줍니다. 북한이 오판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에치선 라인이라 하는데 미국의 극동방위선, 미국이 태평양 맞은편에 있는 동아시아에 대해서 공산당의 남쪽으로 진격을 어디까지 막아낼 것인가 때문에 미국은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 막아내겠다. 공산한테 맞는다. 그리고 일본 다음에는 한반도가 제외되고 바로 대만하고 필리핀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한반도가 제외되니까 한반도로 공산화 되더라도 미국은 모르겠다 이겁니다. 실제로 김일성이 그걸 오판해서 남침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네라고 오판하게 되는데 실제로 전쟁 나자마자 이틀 만에 유엔 안보리가 개최됩니다. 유엔 총회가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강대국들이 하는 거. 그 안보리에서 북한을 침략국이라 규정해서 바로 유엔군 이름으로 남한 공산화 막기 위해서 유엔군 이름으로 군대가 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50년 바로 6월 25일 일요일을 기해서 전쟁이 발발했죠. 자, 뭐 알다시피 6.25 전쟁 나자마자 7월달 한 달 만에 어디까지 갔죠? 딱 빨갛게 물들어서 낙동강 전선이 형성됩니다. 딱 한 달 만에 어디까지만? 요렇게 해서 요 지역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포항, 영천, 구미, 그 다부동이라는 곳이 다부동 전투, 그 전적비도 있는데 다부동, 그 다음에 군위, 뭐 이쪽에 해서 요렇게 해서 요 지역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뻘겋게 물들입니다. 한 달 만에 왜 북한이 계획적으로 쳐들어왔고 소련제 탱크 몰고 왔는데 우리는 탱크가 없었어요. 그냥 막무가 내려옵니다. 한 달 만에 요것만 낳고 다 뻘겋게 한 번 더 물들어요. 그리고 이 낙동강 전선에서 한 달 만에 이끌어 왔고 결국은 우리나라 이승만은 당시의 수도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부산으로 그리고 거제도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한 달 만에 그지 공산화되는가 싶었는데 여기서 열심히 막아내야 되죠. 막아내다가 드디어 9월 15일 구세주가 탄생합니다. 뭐죠? 메가더 장군의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인천 상륙작전이 2차 대전 중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프랑스 노르망디의 연합군 한 20만 명이 와서 상륙하는 장면, 그걸 다룬 영화가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그 길을 시작을 하죠.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다음으로 가장 큰 상륙작전이 이겁니다. 바로 유엔군 이름으로 유엔 메가더 장군이 어디로 왔습니까? 슈 와서 인천으로 상륙하게 되죠. 그리고 빨갛게 물들어 있는 한반도로 허리를 잘라버립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서울 수복이 9월 28일입니다. 9월 28일에 드디어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한 겁니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국군의 날 들어봤는데 국군의 날이 며칠이죠? 10월 1일. 그 국군의 날이 왜 국군의 날인지 아세요? 10월 1일. 무슨 일이죠? 유엔군과 우리 국군이 바로 38선을 돌파합니다. 이제 북진입니다. 돌파. 그 날을 기념해서 국군의 날이 된 겁니다. 아, 국군 창설일이 아니네요. 국군의 날 10월 1일은 바로 유엔군과 우리 국군이 38선을 돌파했는 그 날이 10월 1일인 거야. 그리고 드디어 10월 달에 어디까지 갔나? 10월 달에 평양까지 진격합니다. 평양까지. 이게 10월 달에 평양, 북한 수도 평양을 개착살해서 평양까지 우리가 탈환합니다. 와, 대단하죠? 김일성이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정반대죠? 전선이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거의 압록강까지 올라갔고, 이렇게 돼서
북한 공산군이 이렇게만 북한 공산군이 남게 되고요. 전부 다 우리 유엔군과 국군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와. 이야, 압록강에 철모에다가 물 떠서 압록강 물을 마시네. 그런데 언니, 고사되기 직전에 북한군에게 또 구세주가 탄생하니 우리 육군에게는 우리 국군에게는 어디였나?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이 구세주였다면 북한의 구세주 누굽니까? 바로 11월로 쓰게 11월 달에 중공군, 중국 공산당 중공군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국제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공군 수십만 명이 와서 결국은 인해 전술로 결국은 하필이면 그때 11월 달이 졸라이 추워가지고 압록강이 얼어버렸어. 그래서 얼어있으니까 그냥 뭐 얼음 위로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공군 개입하고 난 뒤에부터 이제 전세가 달라지죠. 우리가 밀립니다. 중공군 개입하고 난 뒤에 나오는 게 뭐죠? 12월 달에 장진호 전투. 호수 이름 개마고원 있는데 영하 30도였습니다. 이때. 영하 30도 속에 중공군한테 포위대가 이 개마고원 장진호 호수 근처에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유엔군과 우리 국군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희생을 엄청나게 치렀고 중공군 오고 난 뒤에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크리스마스 전후 무렵에 또 역시 중공군한테 포위당한 우리 유엔군과 국군이 알겠어? 여기에 다 포위됐잖아. 전부 다 빨갛게 물들고 여기만 지금 남아있어. 여기만. 여기만. 무슨 철수? 예, 흥남철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황정민 나오는 거. 그 영화 시작 장면이 보면은 거기에 어떤 아버지가 애 둘 데리고 아이 손잡고 피난 가는 장면부터 시작하죠. 근데 어머나 딸내미가 안 보여. 그래서 엄마랑 아들은 손잡고 배 타고 남쪽으로 오고 피난 오고 아빠는 딸 찾으러 간다고 결국은 헤어지고 그 아버지는 영원히 다시 못 보고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흥남철수 장면입니다. 여기 함경남도 흥남 20만 명 가까운 우리 국군하고 민간인 중공군에게 포위당했어요. 전멸할 뻔했는데 거기서 배 타고 어디까지? 부산까지. 어디 갔나? 부산까지. 알겠어? 배 타고 철수해서 무려 20만 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철수해가지고 이게 부산 국제시장이 형성되고 부산에 많이 정착해 피난민들이 모이게 되는 흥남철수 겨울 추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슬프게도 이제 51년 1월 4 흔히 말하는 무슨 후퇴? 1사 후퇴죠. 후퇴 중에 제일 유명한 건 1사 후퇴. 51년 해가 바뀌었습니다. 51년 1사 후퇴. 선생님 뭐예요 이거? 서울 재함락당합니다. 6.25 터지자마자 3일 만에 함락당하고 이때 중공군한테 함락당합니다. 자, 그리고 휴전이 제한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비슷할 겁니다. 누가 휴전을 이미 제안했는데 거절했죠. 둘이 그만해라라고 했는데 푸틴도 거절하고 젤렌스키도 거절합니다. 걔들은 저거 둘이는 가만 놔두면은 절대 휴전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전쟁 나면은 짐승하고 똑같아져 가지고 짐승들도 감정이 격에 달해 가지고 누가 끊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목숨으로 죽을 때까지 싸우죠. 어떤 거는요. 인간도 전쟁 나면은 자기 형제, 친구, 누가 죽었잖아. 부모 죽고 이러면은 적개심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뒤질 때까지 내가 싸우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를 복수하겠다.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휴전은 제3자가 시켜줘야 됩니다. 그만해라. 강제로 시켜야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51년 6월 전쟁 난 지 정확히 1년 만이죠. 50년 6.25 51년 6월 달에 휴전이 제한됩니다. 처음으로 휴전이 제한되고 소련이 제한합니다. 소련이 이때는 아까 38선은 미국이 제한했고 다급하니까 이제부터 국지전이 일어납니다. 흔히 말하는 고지전이죠. 더 유리한 고지 점령하려고 여기에서 2년간 싸웁니다. 전쟁은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게 되고 팽팽하게 맞서가 여기에서 죽은 사람이 왔다 갔다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픈 게 휴전은 제한되고 휴전 협상이 전개되는데 휴전 협상이 무려 2년간 계속됩니다. 예? 왜 이래 휴전 협상이 길었을까? 그 이유는 포로 송환 문제가 가장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전쟁 끝나면은 원래 포로는 지금 러시아가 잡고 있는 우크라이나 포로들, 우크라이나가 잡고 있는 러시아 포로, 서로 전쟁 끝나면 상대국에 강제로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서 남쪽하고 북쪽의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당연히 중공군이나 북한은 전쟁 끝나고 나면 남한에 잡혀있는 모든 포로들 북한은 늘려줘야 되잖아. 근데 미국이 안 그랬습니다. 미국은 뭐냐면은 아니 자유송환할 자유의사에 맡기자. 포로들 북한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남아서 남으래. 왜 그랬을까? 체제 우위를 홍보하려고. 갈 사람 가고 남은 사람 남게 되면 졸라 많이 남는단 말이야. 중공군하고 북한군이 북한을 안 갈라 하잖아. 이거 살아라 하면은 예 그러면은 봐라 공산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가 근데 살기 좋은 거 아니냐 홍보하려고 일부 그래가지고 이게 무려 포로 송환에 관한 포로 협상에 관한 게 18개월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무려 2년간 휴전 협상이 전개되면서 2년간 무슨 일 벌어지나? 벌려서 국지전이 그러니까 고지전이죠.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고지전이 계속 무려 2년 동안 이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또 다른 말로 휴전협정이죠. 전쟁을 멈춘다, 쉰다.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딱 3년 걸렸죠. 50년 6.25 터졌어. 53년 7월까지. 51년 6.25, 52년, 53년 7월까지. 무려 3년간 전쟁을 쳤습니다. 자, 아니 휴전에 대해서 정전이 체결될 때 과연 53년 6월 달입니다. 휴전협정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는 처음에 찬성했다, 반대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푸틴이나 젤렌스키 둘 다 휴전 안 하잖아요. 이승만도 이 당시에 휴전 반대했습니다. 왜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 국민들의 정서가 인간의 감정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빨갱이 새끼 한반도 몰아낼 때까지 싸우겠다. 아니, 내가 죽더라도 원수 갚아야 돼.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정서를 생각했던 이승만 대통령도 휴전을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미국하고 역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서 또 휴전되는 거야. 우리가 휴전한 게 아닙니다. 이 당시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아이젠하워가 당선돼요. 2차 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선거 공약이 휴전이었습니다. 왜? 유엔군 이름으로 미군의 희생이 너무 크니까 이제 그만하자.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뭐 이라크에서 철수한다 이랬고 바이든의 선거 공약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 철수한다 그러셨죠. 이 당시에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전쟁 지쳐가지고 3년간 치니까 그만하자 이래가지고 휴전하기로 아이젠하워 대통령 선거 공약이고 아이젠하워 당선됐고 또 아까 북한에다가 소련 탱크를 보내줬던 이 당시에 스탈린이라는 소련 지도자가 죽었어. 그리고 전쟁은 계속 일켜서 고지전 계속되고 있고 지루하게. 그래서 그만하자 이래 되는데 이승만은 반대. 알겠어? 그 이승만 휴전 반대하면 했는 게 뭔지 알아? 반공포로 석방입니다. 뭐라고? 공산당 반대하는 포로를 석방해버렸죠. 그게 휴전 이렇게 한 달 전입니다. 선생님 이건 뭐예요? 반공포로 석방.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우리 남한에 잡고 있는 포로 수용소가 이 당시에 졸라기 포로가 많죠. 대전 포로 수용소, 대전, 광주, 상무대, 대구, 그리고 거제도, 화재서 포로 수용소 졸라 많았거든. 한 20만 명 가까이 돼요, 포로가. 3년간 전쟁 치다 보니까. 전쟁 끝나면 뭐죠? 이제 이 포로들 중에는 두 그룹이 있어. 당연히 공산당이 좋아요라는 친공 포로가 있고 나는 공산당이 반대합니다. 반공포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원하지 않게 포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친공이냐 반공이냐 해서 친공은 공산당 좋아하는 사람. 이게 공산당 친구. 걔들은 잡아놓고 반공, 공산당 반대하는 포로들은 그냥 풀어줘버리는 거야. 몇만 명을. 그러면 휴전이 절대 될 수 없죠. 왜? 친공이든 반공이든 포로는 전쟁 끝나면 북한에다 돌려줘야 돼. 북한에다가. 그런데 이승만이 뭐라고? 반공 포로를 석방해버리니까 이 당시에 도저히 휴전 협상이 전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밀 해지된 내용인데 미국이 이 당시에 이승만 제거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승만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승만 제거 작전에 실패하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이제 휴전은 해야 되고
이승만은 반대하고 어떻게 하지? 아 씨발 이승만 죽이려고 했는데 씨발은 못 죽였어 미국이.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한테 소원을 말해봐. 다 들어줄게 이래 된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 이때 바로 휴전 조건이 뭐 있는지 아세요? 휴전 조건이 정전협정 체결되고 난 뒤에 유엔군 다 가버리면은 우리 씨발 공산화 되는데 안 된다. 내가 그러니까 휴전하는 대신에 미군은 남아라 이거야. 딴 놈들은 유엔군이 가더라도 미군인은 남아달라 그랬고, 두 번째 우리 경제 개판됐으니까 전쟁 중에 미국의 원조 경제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원조와 경제 원조죠. 그 약속을 받고 이승만이 오케이 해줘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겁니다. 물론 이 정전협정 체결될 때 사인했는 사람의 이승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왜요? 사인했는 것은 전쟁 당사자 세 나라가 사인했는데 중국 인민해방군 사령관 대표 뱅덕회 그리고 북한 대표 김일성이 사인합니다. 전쟁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누가 다 세 번째는 바로 유엔군 이름으로 미군 대표 클라크 사령관이 사인합니다. 이승만은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전시 작전권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6.25 전쟁 나자마자 아까 이승만이 도망가면서 이미 유엔군이 그때부터 미군이 들어오거든요. 미군이 들어왔는데 전시 작전권을 달라는 거야. 국군의 지시를 받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유엔군한테 오케이 해서 전시 작전권을 줬고 그게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전시 작전권은 전쟁 나면은 평상시니까 국방부 장관이 뭐 하지만은 전쟁 딱 나면은 바로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실제는 미국이죠. 그래서 이승만은 전시 작전권이 없었기 때문에 사인하지 않았고 우리 대신해서 미국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까지 김정은이든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간에 남한은 상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전에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기억나요? 트럼프 있을 때 김정은이 문재인은 상대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혼자 그냥 하는데 상대 안 할래요. 왜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자꾸 뭐 김정은 만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김정은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 어차피 미국 시견도 하지 않냐 너희는. 그 실제로 트럼프하고 김정은 틀어지면서 끝나버렸잖아요. 바로 그 이유가 정전협정에 사인 당사자가 미국입니다. 우리 대신해가지고. 그래서 북한은 우리하고 대화하기 싫어하고 늘 미국하고 대화하려고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7월 27일에 정전협정 체결되고 금방 이승만 요구 조건에 따라서 3개월 뒤 10월 달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유효한 주한 미군이 주둔하게 된 게 이 때문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언제다? 50도. 요게 오늘날까지 유효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한 미군이 우리나라 지금 지켜주고 있잖아요. 요까지입니다.